프로야구를 보시다 보면 다시는 감독으로 만나고 싶지 않은, 함께해서 더럽고 다시는 보지 말자 하는 감독이 한 명쯤은 각 팀마다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각 프로야구 구단별로 금지어로 꼽히는 역대 최악의 감독을 팀별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지금부터 보시는 팀의 순서는 2023 시즌 정규리그 순서대로 시작을 합니다. LG 트윈스 이순철 감독. 지금은 해설자로 유명한 이순철 감독이 LG 트윈스 팬들에게는 다시 떠올리기 싫은 금지어와 같은 감독이죠. 처음에는 LG가 몇 년간 성적이 좋지 않자 90년대 최강팀이었던 해태의 핵심 선수였던 이순철 감독을 과감하게 감독으로 부임시키면서 해태의 색깔을 LG에 입히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태 야구와 LG 야구는 너무나 달라서였을지 좋은 결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순철 감독은 여러 불협화음을 내면서 좋지 않은 성적을 냈고요. 성적뿐만 아니라 LG의 색채를 빼기 위해 류지현, 김재현, 이상훈 등 LG 팬들이 좋아하는 프랜차이즈 스타들을 대거 홀대하거나 이적시키며 팬덤에 대한 반응도 최악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성적도 나지 않고 팬덤의 반응도 최악이었던 이순철 감독은 2006년 시즌 도중에 경질되고 말았으며 이순철 감독은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1군 감독이 되지 못했습니다. KT 위즈 조범현 감독. KT의 초대 감독이었던 조범현 감독은 그 당시에 KT가 창단팀이라 너무 열악한 환경과 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적을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쉴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KT 초대 감독 조범현 감독을 최악의 감독으로 선정한 이유는 NC의 초대 감독이었던 김경문 감독과의 행보와 너무 비교가 됐기 때문인데요. 박민우나 나성범 등을 중용하면서 NC의 기틀을 잡았던 김경문 감독하고 다르게 조범현 감독은 많은 중심 선수를 키워낸 편이 아니며, 그리고 오히려 당시에 주축이 될 수도 있었던 투수진의 심재민, 조무근 같은 선수들을 단기간에 혹사를 시키면서 정작 팀이 강해졌을 때는 이 선수들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게 만든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KT는 다행히 군 제대 이후에 고영표가 선발진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소영준, 강백호 이런 좋은 신인들이 동시에 들어와서 바로 강팀이 됐지만 신생팀 시기는 분명히 제대로 보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차이가 NC는 1군 진입 2년 차에 바로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을 했지만 KT는 1군 진입 이후 6년이 되어서야 포스트 시즌에 처음 진출하게 된 차이점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SSG 랜더스 염경엽 감독. 올해 LG를 통합 우승으로 이끈 염경엽 감독도 흑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SK 시절에도 염경엽 감독은 최악이랑은 거리가 멉니다. 정규리그 2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좋은 성적을 보이긴 했는데요. 그런데 아마 랜더스 팬들에게 최악의 감독을 뽑으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경엽 감독을 뽑을 겁니다. 이유는 2019년 시즌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름까지만 해도 분명히 팀이 괜찮았는데 후반에 팀이 좀 퍼지기 시작했고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전혀 대처를 하지 못하면서 여름까지만 해도 크게 벌어졌던 2위 두산과의 승차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급기야 정규리그 마지막 날 역전을 허용당해 2위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이후 플레이오프에서도 SK답지 않게 가을야구 3연패를 당하면서 바로 탈락을 하고 말았죠. 뭐 성적이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진짜 문제는 2020 시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후반기의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져 2020 시즌에 하나와 시즌 내내 꼴찌 경쟁을 하는 등 최악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염경엽 감독은 건강 악화로 자진 사퇴를 하고 말았는데요. 이때의 경험이 약이 됐는지 염경엽 감독은 올 시즌에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LG의 정규리그 우승을 이끌었고 한국 시리즈까지 우승해 통합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NC 다이노스 강인권 감독. 사실 NC는 명목상 이렇게 이야기를 할 뿐 최악의 감독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NC의 지금까지 감독이 3분인데 초대 감독을 맡으면서 김경문 감독이 팀의 기틀을 다졌고 그리고 두 번째 감독이었던 이동욱 감독은 팀의 통합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 두 명을 최악의 감독으로 놓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강인권 감독도 사실 최악의 감독으로 뽑기에는 올 시즌에 어쨌든 4위라는 좋은 성적을 보여주기도 했고 포스트 시즌에 나름대로 가능성도 보여줬기 때문에 NC는 사실상 최악의 감독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팀에 비해 그나마 감독 고민을 정말 안 한 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산 베어스 송일수 감독.
긴 말하지 않고 성적만 나열을 하겠습니다. 2013년 두산 베어스 정규리그 4위, 그리고 한국 시리즈 준우승. 2015 시즌 두산 베어스 정규리그 3위, 한국 시리즈 우승. 그런데 그 사이에 낀 2014년 송일수 감독의 정규리그 성적이 59승 1무 68패 6위. 성적만 보더라도 송일수 감독이 얼마나 무능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당시에 두산은 뎁스도 풍부하고 선수들이 가을 야구 경험이 충분히 쌓여서 포스트 시즌에도 정말 지지 않는 팀이 완성돼 있는 상태였는데,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 송일수 감독은 정규리그 6위를 기록하면서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1년 만에 감독을 그만두게 된 송일수 감독은 정말 장점이 없는 감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감독의 장점은 안경을 굉장히 잘 닦는 것, 그리고 국적이 일본이기 때문에 투수 교체를 하러 갔을 시 마치 가족 오락관을 보는 것처럼 다양한 언어가 나왔다는 것, 이 정도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서정환 감독. 기아 타이거즈의 금지어로 불리는 감독은 바로 서정환 감독입니다. 사실 첫 해에는 직전 해에 최하위를 기록했던 팀을 4위로 올리면서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으니 성적이 큰 문제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이 감독의 진짜 문제는 부상자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기주, 윤성민, 신용훈 같은 어린 나이의 불펜 투수들을 마구잡이로 갈아대면서 관리 없이 기용한 것이 문제였는데요. 그 결과 팀을 4위로 올리긴 했지만 그 여파가 너무 컸습니다. 그 다음에는 팀 투수진이 완전히 박살이나 꼴찌로 내려앉았고요. 특히 당시만 하더라도 기아 팬분들의 희망이었던 한기주를 망가뜨리고 말았죠. 지금도 안 깨지는 신인 계약금 10억이라는 금액으로 기아와 계약을 한 선수인데, 이 정도의 선수면 단순 신인이 아니라 팀에서 특별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정환 감독은 이런 선수를 마구잡이로 기용을 했고, 그 결과 한기주 선수는 역대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잠재력을 가지고도 그 재능을 10% 정도도 못 보여주고 지고 말았습니다. 롯데자이언츠 이종훈 감독. 솔직히 롯데 금지어 하면 백인천 감독을 많이 생각하고 들어오셨을 텐데, 물론 그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분의 문제가 더 많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종훈 감독을 굳이 선택한 이유는 순수 능력에서 가산점을 줬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백인천 감독은 다른 팀에서는 성공한 감독이었습니다. LG의 우승을 이끌기도 했고 90년대 중반 삼성을 리빌딩에 성공을 시키며 핵타선을 만들기도 했죠. 롯데에서는 전권을 부여받는 줄 알고 팀에 부임을 했는데 생각보다 프런트의 지원이 변변치 않자 대놓고 태업을 하는 등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행동이고요. 그런데 감독의 순수 능력으로 따지면 원래 잘할 수 있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던 감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종훈 감독은 팀 프랜차이즈 스타 출신이고 애정이 남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내보였죠. 팀 안팎으로 관리 문제가 나돌면서 시끄러워졌던 건 물론이고 5강에 단 한 번도 들지 못하면서 성적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수단 관리가 정말 미흡해 부상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즌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 감독의 체험판을 2023 시즌에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은 롯데의 비극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 라이온즈 김성근 감독. 야신 김성근 감독도 가끔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김성근 감독이 무능하다고 보기보다는 팀 컬러하고 맞지 않은 감독 선임이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만수, 류중일 같은 스타들이 많았던 삼성과 조직력을 다지고 헝그리 정신으로 감독의 영향력이 큰 야구를 했던 김성근 감독의 야구와 전혀 맞지 않았다는 거죠. 삼성은 당시에 우승을 하겠다고 김성근 감독을 업계 최고 대우를 해주면서 데려왔지만 성적은 실망스러웠고요. 거기다가 이만수, 류중일 같은 삼성의 스타 플레이어들과 충돌을 하면서 삼성 팬덤 내에서도 현재까지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화 이글스 김응용 감독. 한화는 당시 최하위로 추락해 있던 팀을 재건하기 위해 과거 해태와 삼성에서 10번의 우승을 차지한 김응용 감독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거는 시작부터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응용 감독은 명장이긴 하지만 당시 기준으로 현장을 떠난 지 10년이 지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현장에 돌아왔는데 과연 프로야구판을 제대로 이해하고 감독 운영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부호가 많이 붙었는데 역시 결과가 미흡했습니다. 심지어 성적이 좋지 않은 건 둘째치고 성적이 나지 않자 김응용 감독은 야구보다 드라마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진다거나 당시 인기 드라마였던 정도전의 평론을 기사를 통해서 직접 하기도 하는 등 김응용 감독은 드라마에 더 많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추후에 한화 감독을 그만두고 나서는 한화 시절 2년을 기억에서 지우고 싶다, 혹은 나는 한화에 간 적이 없는데 라고 인터뷰를 하는 등 한화에 대한 예의도 보이지 못한 것이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키움 히어로즈 이광한 감독. 사실 이광한 감독은 2008년에 성적도 리빌딩도 잡지 못하는 최악의 문제를 보이긴 했지만 이거는 이광한 감독보다는 저는 다른 쪽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히어로즈 당시 팀 문제 때문인데요. 히어로즈는 현대 유니콘스가 해체되고 그 팀을 승계해서 재창단을 했습니다. 시즌을 앞두고 급격하게 창단을 했기 때문에 현장을 떠난 지 정말 오래됐던 이광한 감독을 데려왔고요. 시범 경기 때 유니폼도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아 연습복을 입고 야구를 하는 등 상황이 정말 열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차라리 저는 현대 선수단을 잘 알고 있던 김시진 감독을 그대로 인계를 하듯이 히어로즈 초대 감독으로 임명을 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급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플랜 없이 감독을 아무나 데려오면 1년을 허비할 수도 있다는 교훈을 준 임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망한 감독님들 10명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점은 역시 급하다고 감독은 아무나 선임하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또 아무리 명장이라도 현장을 떠난 지 오래된 사람을 데려오면 충분히 못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팀 컬러와 맞지 않은 감독을 데려오면 오히려 섞이지 않고 불협화음을 낼 수도 있다는 것, 이런 걸 느끼게 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다 거르고 제대로 감독을 뽑으면 감독 뽑기에서 적어도 꽝은 안 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콘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클래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